서연이는 20년 전에 죽었어. 절대 서연이가 아니야. 강 회장이 정리해고 명단에서 발견한 20년 전 죽은 딸의 이름 강서연. 과연 그녀는 죽지 않고 진짜 살아있는 걸까요? 시작 전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회장님, 정리해고 최종 명단입니다. 비서 한준수의 목소리가 중후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강철산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60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찬란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어떤 빛도 없었다. 놓고 가게. 차갑게 내뱉은 그 한마디. 준수는 두꺼운 서류철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서류가 책상에 닿는 순간 둔탁한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247명입니다. 모두 실적 미달과 근태 불량자들입니다. 철사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20년 전 그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따뜻한 미소로 직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던 사람. 아내의 손을 잡고 딸과 함께 공원을 거닐던 평범한 가장.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나가봐. 준수가 문을 닫고 나가자 철사는 천천히 의자를 돌렸다. 책상 위에 서류철. 그 안에는 247명의 인생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꿈. 하지만 철산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감정은 사치다. 20년 전 그날 그는 감정을 묻었다. 서류를 펼쳤다. 이름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김성훈, 37세, 영업이팀. 이지혜, 29세, 마케팅팀. 박준서, 42세, 총무부. 그의 눈이 한 이름에서 멈췄다. 강서연, 25세, 인사팀 신입사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서연. 그 이름. 철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서류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불가능하다. 서연이는 죽었다. 20년 전 5살 때 사라졌다. 경찰은 이미 사건을 종결했다. 실종 7년 만에 사망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생년월일 2000년 3월 15일 그의 딸과 같은 날이었다. 아니야. 철산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대한민국에 강서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렸다. 20년 동안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인터폰을 눌렀다. 한비서, 당장 들어와. 30초도 안 되어 준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무슨 인사팀 강서연이라는 직원. 당장 모든 정보를 가져와. 철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준수는 10년 넘게 철산을 보좌해 온 사람이었다. 회장의 목소리 톤 하나로 그의 감정 상태를 읽을 수 있었다. 지금 회장님은 동요하고 있다. 지금 즉시요? 1분 안에. 준수가 서둘러 나갔다. 혼자 남은 철사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강서연.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증명사진.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그 눈빛. 철산의 손이 사진 위로 떨리며 다가갔다. 눈매가 아내와 닮았다. 아니, 확신할 수 없다. 증명사진으로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희망? 아니다. 희망은 위험하다. 20년 전 그날 희망은 그를 거의 죽일 뻔했다.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5살 서연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서연아, 아빠가 금방 올게. 여기서 기다려. 편의점에 들어간 2분. 단 2분. 나왔을 때 서연이는 사라져 있었다.
철사는 눈을 감았다. 문이 열렸다. 회장님. 준수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다. 강서연 25세. 3개월 전 신입공채로 입사했습니다. 인사팀 배치, 현재 수습 기간 중입니다. 가족관계는 천혜고아입니다. 보육원 출신이고 철산의 눈이 번쩍 떴다. 어느 보육원? 희망보육원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주소를 말해. 준수가 주소를 읽어 내려갔다. 철사는 그 주소를 알고 있었다. 20년 전 딸을 찾기 위해 전국의 모든 보육원을 뒤졌었다. 그곳도 직접 갔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고아원 입소 날짜는 2005년 5월 20일입니다. 당시 나이 5살. 철산의 심장이 요동쳤다. 2005년 5월 20일. 서연이가 사라진 날로부터 정확히 15일 후였다. 이름은 누가 지었나? 기록상으로는 보육원에서 발견될 당시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에 서연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성씨는 보육원 원장님의 성을 따서. 철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목걸이. 아내가 서연이의 돌잔치 때 선물한 금목걸이. 뒷면에 서연이라고 이름을 새겼었다. 회장님? 준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철산의 귀에는 심장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가능한가?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있었다는 말인가? 그것도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 직원, 지금 어디 있나? 퇴근 시간이 지나서 아마 집으로. 주소. 회장님, 무슨 일이시라도 주소를 말하라고. 철산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준수는 태블릿을 확인했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원룸입니다. 차 준비해. 지금요? 당장? 밤 10시. 낡은 원룸 건물 앞에 검은색 벤츠가 멈춰섰다. 철사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20년 만이다. 20년 만에 딸을 다시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만약 아니라면? 만약 그냥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라면? 이 희망이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난다면 그는 견딜 수 있을까? 회장님, 제가 먼저 확인하고 올까요? 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내가 직접 간다. 계단을 올랐다. 3층 302호. 문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2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남자. 재계의 황제라 불리며 냉혹한 결단으로 수천억의 거래를 성사시켰던 남자. 지금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떨고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땡그랑.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누구세요? 그 순간 철산의 세상이 멈췄다. 25살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머리는 단발. 피곤해 보이는 얼굴. 집에서 입는 편한 옷차림. 하지만 그 눈. 그 눈매. 그리고 왼쪽 눈썹 위에 작은 점. 철산의 입술이 떨렸다. 서연이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다. 저, 누구신데요? 서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철사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목이 막혔다.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 바로 눈앞에 서 있었다. 혹시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서연이 문을 닫으려 했다. 강서연 씨 맞습니까? 철사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네, 어떻게 제 이름을? 저는 현재 당신이 다니는 회사의. 말을 잇지 못했다. 회장이라고 말해야 하나? 아니면 아버지라고 말해야 하나? 회사요? 혹시 회사에서 무슨 문제라도? 서연의 얼굴에 불안이 스쳤다. 그 표정.
5살 때 서연이가 혼날까봐 두려워하던 그 표정과 똑같았다. 철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닙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확인요? 혹시 당신의 목걸이를 볼 수 있을까요? 목걸이요? 서연이 자신의 목을 만졌다. 얇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이거요?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뒷면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서연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그걸? 철산의 무릎에 힘이 빠졌다. 맞다.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이다. 20년을 찾아 헤맸던 딸. 죄송하지만 도대체 누구세요? 왜 제 개인 정보를? 저는 철산의 입이 떨렸다. 말해야 한다. 지금 당장 말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나는 당신의 아버지다라고 갑자기 말한다면? 이 아이는 믿을까? 아니, 그 전에 이 아이는 자신에게 부모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이다. 저는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죄송하지만 밤늦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하시면 저는 DNA 검사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서연이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제 말은 당신이 혹시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싶지 않으신가 해서. 가족?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단어가 그녀에게 어떤 의미인지 철사는 알 수 있었다. 고아로 자란 아이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평생의 갈망이자 상처였을 것이다. 저한테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철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검사가. 누구예요? 제 가족이 누구예요? 서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철사는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학병원 유전자 검사실. 철산과 서연은 각각 다른 방에서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의 말에 철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3일, 72시간.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질 것이다. 검사실을 나왔을 때 서연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저기,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말 제가 당신의 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철사는 대답 대신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서연이 사진을 꺼내 보았다. 첫 번째 사진. 행복한 가족 사진이었다. 젊은 부부와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이 아이가. 서연의 손이 떨렸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이 아이가 저예요? 제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강서연. 20년 전에 실종되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 번째 사진을 넘겼다. 돌잔치 사진이었다. 아이의 목에는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목을 만졌다. 지금 자신이 차고 있는 그 목걸이. 저는 정말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기다려야.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저 알아요. 여기. 서연이 자신의 오른쪽 어깨를 가리켰다. 여기에 화상 자국이 있어요. 어릴 때 생긴 거라고 보육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진 속 아이도. 철사는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주었다. 반팔 원피스를 입은 서연이의 오른쪽 어깨에 희미하게 자국이 보였다. 3살 때 뜨거운 물에 데였었습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철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그럼 정말 제게 아빠가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게 아닙니다. 철산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지금도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20년이라는 시간. 그 긴 세월이 이 순간, 이 침묵 속에 모두 담겨 있었다. 왜?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20년이나 걸린 거예요? 왜 저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 질문. 철산이 20년 동안 자신에게 수없이 던졌던 바로 그 질문. 저도 모릅니다. 전국을 다 뒤졌습니다. 모든 보육원, 모든 병원, 모든 경찰서를. 하지만 당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겁니다. 철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당신을 납치한 사람, 그리고 보육원에 당신을 맡긴 사람. 분명 계획적이었습니다. 누가, 왜? 그것을 지금부터 밝혀내야 합니다. 철사는 휴대폰을 꺼냈다. 한비서, 김 변호사를 연결해주게. 그리고 20년 전 우리 딸 실종 사건의 모든 기록을 다시 가져오라고 해. 전화를 끊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당신을 보육원에 데려다 준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당신을 납치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20년이나 지났는데 시효는 없습니다. 미성년자 유괴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철산의 목소리에 결기가 실렸다.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 이제 찾았다. 그리고 이제는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누가 왜 어떻게 자신의 딸을 빼앗아 갔는지 무섭지 않으세요? 서연이 물었다. 무엇이? 진실이요. 만약 끔찍한 진실이라면. 철사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는 이미 20년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더 이상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3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99.9999%의 확률로. 의사의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철사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확신하고 있었다.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하지만 공식적인 확인을 듣는 순간 20년간 쌓아왔던 감정의 벽이 무너졌다. 회장님, 준수가 황급히 다가왔다. 하지만 철사는 손을 저었다. 괜찮아. 괜찮아. 눈물이 흘러내렸다. 2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 아빠. 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떨리는 목소리. 철사는 고개를 돌렸다. 서연도 울고 있었다. 정말 제 아빠예요? 철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 다가와 철산을 껴안았다. 아빠, 아빠. 25년 인생에서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그 단어. 이제 그 단어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철사는 딸을 꼭 안았다. 20년 전 마지막으로 안았던 그때처럼. 미안하다. 미안하다. 같은 말만 반복했다.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빠.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이렇게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그날 저녁, 철산의 집, 한남동에 위치한 대저택이었다. 여기가 제 집이었어요? 서연이 거대한 정원을 바라보며 물었다. 맞아. 내가 태어나서 5년 동안 살았던 곳이야. 집 안으로 들어갔다. 철사는 서연을 2층의 한 방으로 안내했다. 문을 열자 먼지가 쌓인 방이 나타났다. 분홍색 벽지, 인형들, 작은 책상, 모든 것이 20년 전 그대로였다. 이 방은 내 방이야. 20년 동안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어. 서연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책장 위에 동화책, 옷장 안에 작은 옷들, 침대 위에 인형.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5살 때 일은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가끔 꿈에서 보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요. 괜찮아.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철산의 표정은 어두웠다. 왜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단순히 어려서일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억을 지운 걸까? 아빠, 서연이 불렀다. 엄마는, 제 엄마는 어디 계세요? 그 질문에 철산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 엄마는 내가 사라진 지 3년 후에 돌아가셨어. 뭐라고요? 너를 찾지 못한 슬픔에 점점 쇠약해지셨어. 결국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 저 때문에. 아니야. 철산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너 때문이 아니야. 너를 빼앗아간 그 사람 때문이야. 서연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내 엄마는 마지막까지 너를 기다렸어.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철사는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이것은 내 엄마의 일기야. 읽어보겠니?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2005년 5월 6일.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오늘도 너를 찾지 못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는 어딘가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꼭 찾을게. 약속해. 서연은 일기를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눈물 때문에 글자가 보이지 않았다. 엄마. 그 단어를 처음 불러보았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영원히 대답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다음 날, 철사는 준수와 함께 경기도 파주로 향했다. 희망보육원. 서연이 20년 전 보내진 그곳. 아빠,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서연이 물었다. 안 돼.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너는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 철산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있었다. 차는 2시간을 달려 파주의 외곽에 도착했다. 낡은 건물이 보였다. 이상하네요. 준수가 중얼거렸다. 뭐가? 20년 전 기록을 보니 이 보육원은 당시 꽤 큰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건물은 거의 폐허에 가까웠다. 차에서 내려 정문으로 다가갔다. 문은 잠겨 있었다. 폐원된 것 같습니다. 언제? 준수가 휴대폰으로 검색했다. 10년 전입니다. 원장이 사망하고 후임자가 없어서 폐원됐다고. 원장의 이름은 강명숙. 61세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명숙. 서연에게 성씨를 물려준 그 사람. 이상하네. 철산이 중얼거렸다. 뭐가요? 원장의 성이 강씨이고 우리 딸의 이름도 서연. 우연치고는 혹시 원장이 회장님과 관련이 있던 사람일까요? 모르겠는데 기억나는 사람이 없어. 철사는 담을 넘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괜찮아. 빨리 와. 준수도 어쩔 수 없이 담을 넘었다. 건물 안은 어두웠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원장실을 찾아보자. 복도를 따라 걸었다. 낡은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들. 철사는 한 장 한 장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 사진에서 멈췄다. 2005년. 사진 속에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서연. 사진 속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찾았습니다. 원장실입니다. 준수가 복도 끝에 방을 가리켰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낡아서 쉽게 부서졌다. 원장실 안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다. 누군가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기록을 찾아봐. 2005년 5월 20일경의 입소 기록. 두 사람은 서랍과 캐비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먼지투성이의 서류들.
오래된 장부들. 그리고 회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준수가 낡은 파일 하나를 들고 있었다. 파일 표지에는 특별관리 아동이라고 적혀 있었다. 펼쳐보니 몇 명의 아동 기록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서연이었다. 이름 강서연 가명. 입소일 2005년 5월 20일. 특이사항 신원 불명. 기억상실 의심. 외부 접촉 금지. 비고 K의 의뢰로 특별보호 조치. K. 철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K가 누구지? 모르겠습니다. 이니셜만. 철산은 계속 파일을 넘겼다. 다른 페이지에 메모가 있었다. 2005년 6월 15일. K로부터 추가 지시. 아이의 과거에 대해 절대 캐묻지 말 것. 기억이 돌아오지 않도록 주의. 2006년 3월 2일. K 방문. 아이 상태 확인. 만족하는 듯. 추가 후원금 전달받음. 2010년 8월 30일. K로부터 최후 통보.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 후원금 중단. 이제 내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철산의 손이 떨렸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서연의 기억을 지우고 과거를 숨긴 것이다. 회장님, 여기 또 다른 서류가. 준수가 서랍 깊은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에는 절대 열람 금지라고 적혀 있었다. 철사는 봉투를 찢어 열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철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서연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이럴 수가. 철산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회장님? 누구십니까? 준수가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저 여자는. 철산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진 속 여자. 그녀는 철산이 잘 아는 사람이었다. 아니,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다. 편지를 펼쳤다. 떨리는 손으로 읽어내려갔다. 명숙에게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절대로 돌려보내지 마세요. 이 아이는 여기 있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강철사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돈밖에 모르는 냉혈한입니다. 이 아이가 그런 사람 밑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가 키울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에게 진짜 가족이 되어주세요. 부디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 주세요. -K. 편지 아래에 서명이 있었다. 철사는 그 이름을 보고 주저앉았다. 회장님. 준수가 황급히 다가왔다. 하지만 철사는 그저 편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편지의 서명. 강유진. 그것은 철산의 여동생 이름이었다. 철사는 차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2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강유진 씨는 내 친여동생이야. 철산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동생은 15년 전에 죽었어. 교통사고로. 그럼 동생이 서연을 납치하고 보육원에 맡겼다니. 믿을 수 없는 진실이었다. 왜 그런 짓을. 철사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동생은 서연을 무척 예뻐했지. 서연이 태어났을 때 가장 기뻐한 사람이 유진이었어.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오빠, 이 아이 정말 천사 같아. 내가 잘 돌봐줄게. 유진은 서연을 친딸처럼 아꼈다. 서연이 울면 밤새 달래주고 서연이 웃으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다. 그런 유진이 왜? 편지에는 회장님이 돈밖에 모르는 냉혈한이라고. 그때는 회사가 어려웠어. 철산이 천천히 말했다. IMF 직후였지.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었어. 나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미친 듯이 일했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내와도 자주 다퉜어. 서연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고,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는다고. 철산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았다. 유진도 내게 자주 화를 냈어. 오빠는 가족보다 회사가 더 중요하냐고. 하지만 그렇다고 조카를 납치할 이유가. 유진은 감정적인 사람이었고 극단적인 면이 있었지만 철사는 주먹을 쥐었다. 아마 서연을 나에게서 떼어놓으면 내가 정신 차릴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나를 벌주려고. 너무 잔인했네요. 잔인하지. 하지만 유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오히려 서연을 구한다고 생각했을 거야. 나 같은 아버지로부터. 침묵이 흘렀다. 회장님, 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유진 씨의 사망, 정말 사고였습니까? 철산의 눈빛이 변했다. 무슨 뜻이야? 서연 양이 실종된 지 5년 후에 돌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2010년까지 보육원과 연락했다는 기록이. 그 사고는. 철산이 말을 멈췄다. 기억이 떠올랐다. 15년 전 그날 유진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준수, 네 회장님, 15년 전 내 동생의 사고 기록을 모두 찾아봐. 경찰 보고서, 목격자 진술, 모든 것을. 혹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십니까? 유진은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어. 과속도 하지 않았고 음주운전은 더더욱 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날 경찰 보고서에는 과속으로 인한 단독사고라고 적혀 있었다.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다. 혹시 누군가 유진을. 그 생각에 철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만약 유진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면 서연을 납치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 당장 조사해. 사적인 탐정을 고용해서라도 모든 것을 밝혀내. 알겠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철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20년 전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다. 하지만 드러날수록 더 큰 의문이 생겼다. 유진 혼자 이 모든 것을 계획했을까? 5살 아이를 납치하고 기억을 지우고 20년 동안 숨기는 것.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분명 누군가 도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휴대폰이 울렸다. 준수였다. 회장님, 급한 소식입니다. 말해. 희망보육원의 폐쇄 서류를 확인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뭐야? 보육원 폐쇄 후 건물과 토지는 한 회사에 매각되었습니다. 어느 회사야? 유진개발이라는 부동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실소유주가. 준수가 잠시 말을 멈췄다. 빨리 말해. 강유진 씨의 남편 박재혁입니다. 철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박재혁? 유진의 남편. 철산의 매제. 그날 밤 철산은 서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자신의 이모가 자신을 납치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이모의 남편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빠. 서연이 서재로 들어왔다. 아직 안 주무세요? 너도 못 자고 있었구나. 서연은 아버지 책상 앞에 서서 말했다. 오늘 보육원에 다녀오셨죠? 뭘 알아내셨어요? 철사는 딸의 눈을 바라보았다. 말해야 한다. 진실을 숨길 수는 없다. 서연아. 네, 아빠. 너를 납치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냈다.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누구예요? 내 동생이다. 강유진. 너의 이모. 서연의 눈이 커졌다. 이모요? 제 가족이. 유진은 너를 사랑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한 거다. 철사는 보육원에서 찾은 편지를 보여주었다.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저를 사랑해서 납치한 거예요? 유진은 내가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떻게 사랑한다면서 아이를 부모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미안하다, 서연아. 모두 내 잘못이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저를 찾으려고 20년을 노력하셨잖아요. 잘못한 건 저를 데려간 사람이에요. 서연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이모는 지금 어디 계세요? 15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 사고요? 그렇게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철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의문점이 많다. 지금 조사 중이다. 혹시 살해당한 건가요? 가능성이 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누가요? 누가 이모를 죽였을까요? 그것을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철사는 심호흡을 했다. 유진의 남편 박재혁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외삼촌이요? 그는 보육원 건물을 매입했다. 유진 사망 직후에. 그리고 모든 기록을 없애려 했을 것이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외삼촌이 이모를 죽였다는 말씀이세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침묵이 흘렀다. 아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무서워요. 무엇이?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게 혹시 더 끔찍한 사실이 드러날까봐. 철사는 딸을 꼭 안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빠가 지켜줄게. 이번에는 절대로 너를 놓치지 않을 거다. 다음 날, 철사는 박재혁을 만나기로 했다. 박재혁은 현재 중견 건설사의 대표였다. 유진과 결혼한 지 25년. 겉으로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박재혁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철사는 그 손을 잡지 않았다. 안께 재혁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앉았다. 무슨 일로 갑자기 저를 희망 보육원 하나? 그 말에 재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희망 보육원이요? 15년 전 자네가 매입한 보육원 말이야. 아, 그거요. 투자 목적으로. 거짓말하지 마. 철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유진이 서연을 거기 숨겼지. 그리고 자네도 알고 있었어. 재혁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졌다. 형님, 그게 무슨 증거가 있어. 유진이 남긴 편지, 보육원 원장과 주고받은 기록, 그리고 자네가 보육원에 보낸 돈의 흐름까지. 철사는 서류 뭉치를 재혁 앞에 던졌다. 재혁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떨구었다. 형님, 왜 그랬나? 철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왜 내 딸을 숨겼나? 왜 20년 동안 침묵했나? 저는 그냥 조카를 납치하고 숨긴 거야? 유진이 시킨 거예요. 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이 서연이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형님께 당분간 숨기자고. 당분간? 20년이 당분간이야? 저도 몰랐어요. 유진은 1년만 숨겼다가 돌려보낼 거라고 했어요. 형님이 정신 차리시게 하려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려고 그런 거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유진이 이상해졌어요. 서연 양을 진짜 자기 딸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하면 발광을 했어요. 재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무서웠어요. 유진이 점점 이상해지는 게. 그래서 아내를 죽인 거야?
그 말에 재혁이 벌떡 일어났다. 아, 아닙니다. 저는 유진을 죽이지 않았어요. 거짓말. 정말입니다. 유진은 스스로. 재혁이 주저앉았다. 유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철산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그날 유진이 저한테 고백했어요. 서연 양을 납치한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형님께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그리고 재혁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면 된다고. 같이 형님께 가자고. 하지만 유진은 형님을 볼 면목이 없다고. 이미 너무 늦었다고. 그래서 차로, 네, 일부러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어요. 저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철사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자살. 유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죄책감 때문에. 왜 그 사실을 숨겼나? 철산이 물었다. 왜 경찰에 말하지 않았나? 왜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나? 두려웠어요. 재혁이 고개를 숙였다. 저도 공범이잖아요. 납치를 방조했고 20년 동안 숨겼어요. 감옥에 갈 게 뻔했어요. 그리고 서연이가 이미 적응해서 살고 있었어요. 기억도 없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제가 진실을 밝히면 그 아이의 삶도 망가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철사는 주먹을 쥐었다. 재혁의 말이 핑계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했다.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싶은 인간의 나약함.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재혁이 바닥에 엎드렸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철사는 재혁을 내려다보았다. 용서? 20년을 빼앗긴 시간을 어떻게 용서하나? 죽은 아내를 어떻게 용서하나? 경찰에 자수하게. 철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형님, 자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진실을 세상에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게. 재혁은 고개를 떨구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악몽을 꾸었다. 어둡고 좁은 공간. 누군가 자신을 안고 달리고 있었다. 조용히 해, 서연아. 조용히 하면 아이스크림 줄게. 여자의 목소리. 서연은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이모, 아빠한테 가고 싶어요. 안 돼.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서연이를 안 사랑해. 아니에요. 아빠는 저를 사랑해요. 닥쳐. 따귀를 맞는 느낌. 아팠다. 그리고 미안해, 서연아. 이모가 미안해. 하지만 이건 다 너를 위한 거야. 알겠지? 여자가 울고 있었다. 서연도 울었다. 아빠, 아빠, 서연아. 누군가 자신을 흔들고 있었다. 서연은 눈을 떴다. 철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괜찮니? 악몽 꾸는 것 같아서. 아빠. 서연은 아버지를 껴안았다. 기억났어요. 일부분이지만 기억났어요. 뭘? 이모가 저를 데려갈 때 저는 울었어요. 아빠한테 가고 싶다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아빠를 사랑했어요. 5살이었지만 알았어요. 아빠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 철사는 딸을 꼭 안았다. 미안하다, 서연아.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아빠. 서연이 얼굴을 들었다. 저 다 기억하고 싶어요. 이모와 있었던 일, 보육원에서의 일, 모든 것을. 위험할 수도 있다. 트라우마가. 괜찮아요. 저는 알아야 해요. 제 과거를. 그래야 진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사는 딸의 눈을 바라보았다. 강한 눈빛이었다. 알겠다.
최고의 정신과 의사를 찾아보마. 일주일 후 서연은 최면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편안하게 누우세요. 그리고 제 목소리에 집중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수진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이제 과거로 돌아갑니다. 5살 때로 서서히 기억이 떠올랐다. 2005년 5월 5일 아빠와 함께 공원에 갔던 날. 아빠 아이스크림. 그래, 서연이 아이스크림 사줄게. 행복했다. 아빠의 손을 잡고 걷는 게 좋았다. 편의점에 들어갔다. 서연아,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아빠가 금방 올게. 네. 아빠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밖에서 기다렸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서연아, 아는 사람이었다. 이모였다. 이모, 여기 왜 왔어요? 서연이 보고 싶어서. 이모랑 잠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아빠한테 말하고. 아빠는 이따 만나면 돼. 이모랑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고 오자. 이모가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그 손을 잡았다. 차에 탔다. 하지만 차는 공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갔다. 이모, 여기 어디예요? 서연이가 이제 살 곳이야. 네, 저 집에 가야 하는데. 안 돼. 이제 집에 못 가. 왜요? 아빠가 걱정하는데. 아빠는 서연이를 안 사랑해. 거짓말. 아빠는 저를 사랑해요. 서연은 울기 시작했다. 이모도 울었다. 미안해. 이모가 미안해. 하지만 이건 다 너를 위한 거야. 차는 계속 달렸다. 낯선 건물에 도착했다. 희망 보육원이라는 간판. 여기서 이모를 기다려. 곧 데리러 올게. 싫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안 돼. 이모가 소리쳤다. 서연은 무서웠다. 왜 이모가 화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보육원 원장이 나왔다. 유진 씨, 정말 괜찮겠어요? 부탁해요, 언니. 이 아이를 잘 부탁해요. 하지만 돈은 계속 보낼게요. 그리고 이 아이의 과거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기억도 못하게 해주세요. 그건 부탁이에요. 이모가 서연을 안았다. 마지막 포옹이었다. 서연아, 이모가 사랑해. 진짜 사랑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너를 위해서. 그리고 이모는 떠났다. 서연은 혼자 남겨졌다. 서연 씨, 괜찮으세요? 정신과 의사 이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눈을 떴다.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다. 기억났어요. 다 기억났어요. 철산이 딸의 손을 잡았다. 힘들었지? 아니에요. 이제 알았어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 지었다. 이모는 저를 사랑했어요.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빠도요. 아빠는 항상 저를 사랑했어요. 5살 때도 지금도. 철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세상 무엇보다도. 며칠 후 철사는 회사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아직 그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정리해고 명단. 247명의 이름. 그중 하나가 자신의 딸이었다. 아이러니했다. 20년을 찾아 헤맸던 딸을 정리해고 명단에서 발견하다니. 만약 그날 명단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만약 서연의 이름을 그냥 지나쳤다면? 영원히 모른 채 살았을 것이다. 준수가 들어왔다. 회장님, 정리해고 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사는 서류철을 들었다. 그리고 찢어버렸다. 취소합니다. 네. 정리해고 전면 취소합니다. 준수는 놀란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미 이사회에서 결정된. 내가 회장입니다.
내 결정이 최종 결정입니다. 철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247명의 인생입니다. 247개의 가족입니다. 이들을 해고하면 회사는 살아남을지 몰라도 나는 인간으로서 죽는 겁니다. 회장님, 나는 2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살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회사를 키우기 위해 가족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철사는 준수를 바라보았다.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에게 전하십시오. 이제부터 이 회사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가치라고. 준수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철산이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다. 내 재산의 30%를 재단을 설립하는 데 쓰겠습니다. 이름은 강서연 재단. 고아원 아이들과 실종 아동을 위한 재단입니다. 회장님, 내 딸이 20년 동안 고아로 살았습니다. 그 고통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철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또한 실종 아동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것입니다.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문 탐정 지원, 심리 치료 지원까지.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늦은 결정이야. 진작에 했어야 했어. 그날 저녁, 철사는 서연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빠, 제가 회사 그만두면 안 될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이제 아빠 딸이라는 게 알려지면 다른 직원들이 저를 다르게 볼 것 같아요. 철사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지만,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내 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직원인지 알고 싶어. 서연은 미소 지었다. 알겠어요. 그럼 계속 일할게요. 하지만 특별 대우는 사양할게요. 당연하지. 특별 대우 같은 건 없다. 두 사람은 웃었다. 20년 만에 찾은 행복. 늦었지만 아직 시작할 수 있었다. 아빠, 응? 사랑해요. 철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도 사랑한다, 서연아. 3개월 후, 박재혁의 재판이 열렸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방조제, 유기죄. 재판정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다. 재계 거물의 조카 납치 사건. 20년 만에 밝혀진 진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박재혁이 일어섰다. 3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었던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저는 제 죄를 인정합니다. 재혁의 목소리는 떨렸다. 20년 전 제 아내가 서연 양을 데려왔을 때 저는 막았어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서연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재혁은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너의 20년을 빼앗은 것에 대해 어떤 말로도 용서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 서연은 표정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었으면 해. 유진은, 내 아내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너를 지키려고 했어.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유진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있어. 서연이에게 전해줘. 이모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방청석이 조용해졌다. 저는 제 죄를 다 받겠습니다. 어떤 형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재혁이 철산을 바라보았다. 형님, 유진을 용서해 주십시오. 유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사랑해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뿐입니다. 철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박재혁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이 끝났다. 재혁이 법정을 나가기 전 서연이 그를 불렀다.
외삼촌. 재혁이 멈춰섰다. 저 이모를 용서했어요. 재혁의 눈이 커졌다. 이모는 잘못했지만 저를 사랑했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랑만큼은 진짜였다는 걸. 서연아. 하지만 외삼촌은 아직 용서할 수 없어요. 외삼촌은 진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15년 동안 침묵했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저는 제 과거를 알게 됐으니까요. 재혁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는 교도관에게 끌려나갔다. 그날 밤 철사는 서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너에게 줄 게 있다. 낡은 상자였다. 이게 뭐예요? 내 엄마가 남긴 것들이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일기장, 사진들, 그리고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이 편지들은 내가 돌아올 날을 위해 내 엄마가 매년 쓴 편지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첫 번째 편지를 꺼냈다. 봉투에는 서연이 6살 생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내 딸 서연에게 오늘은 내 6살 생일이야. 작년에는 같이 케이크를 먹었는데 올해는 엄마 혼자 케이크 앞에 앉아 있구나. 서연아, 너는 지금 어디 있니?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아빠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하지만 엄마는 믿어. 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그때까지 엄마는 여기서 기다릴게. 사랑해, 우리 딸. 엄마가.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두 번째 편지. 서연이 7살 생일에. 마지막 편지는 서연이 8살 되던 해의 것이었다. 사랑하는 서연에게 엄마가 이제 많이 아파.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셔.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너를 찾아주지 못해서, 너와 함께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해서.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게. 엄마가 하늘에서 항상 너를 지켜볼 거야.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리고 언젠가 내가 집으로 돌아오면 아빠가 너를 안아줄 거야. 아빠를 용서해줘. 아빠도 너를 너무 사랑해. 엄마는 너를 세상 무엇보다 사랑해. 이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안녕, 내 사랑하는 딸. 엄마가.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엄마. 철산도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서연아. 엄마를 만나게 해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빠.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여기 있어요. 이 편지 속에, 제 마음 속에. 서연은 편지를 다시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사랑. 엄마의 사랑. 아빠. 응? 엄마 산소에 가고 싶어요. 그래. 내일 가자. 다음 날. 서연은 처음으로 엄마의 산소를 찾았다. 조용한 공원 묘지. 잘 가꿔진 잔디 위에 작은 비석이 서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이자 엄마. 강민희. 1970에서 2008. 딸 서연을 기다리며. 서연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저예요, 서연이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늦어서 미안해요. 엄마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저는 기억도 못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엄마 편지 읽었어요. 매년 제 생일마다 쓴 편지.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어요. 철산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엄마, 저 이제 아빠랑 잘 살게요. 엄마 목까지 행복하게 살게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서연은 가져온 꽃다발을 비석 앞에 놓았다. 사랑해요, 엄마.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진심으로 사랑해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1년 후 강서연 재단 개소식.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고아원 아이들, 실종 아동 가족들,
언론, 그리고 재단을 지지하는 사람들. 철산이 무대에 올랐다. 안녕하십니까? 강철산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오늘 이 자리는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제 딸의 이름을 딴 재단이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철사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도 무대에 올랐다. 여러분, 제 딸 강서연입니다. 다시 박수. 서연이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동안 고아로 살았습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1년 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과거를 알게 됐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아버지를 찾았으니까요.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연은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이 재단은 그런 가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실종된 아이들을 찾고 고아원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상처받은 가족들을 치유하는 것. 철산이 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아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개소식이 끝난 후 철산과 서연은 재단 건물의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아빠, 응? 행복해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2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철사는 딸을 안았다. 그래, 새로운 시작이다. 아빠도 행복해요? 물론이지. 너를 찾았으니 세상 무엇이 더 필요하겠니? 두 사람은 야경을 바라보았다. 찬란한 빛들. 각각의 빛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기쁨도 슬픔도 희망도 절망도. 하지만 모두 살아가고 있었다. 아빠, 저기 봐요. 서연이 하늘을 가리켰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엄마일까요? 철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다. 엄마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엄마, 보고 있어요? 저희 행복해요. 서연이 하늘을 향해 말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따뜻한 바람. 마치 엄마의 포옹 같았다. 그날 밤, 철사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우리 딸 찾았소. 20년이 걸렸지만 결국 찾았소. 사진 속 아내가 미소 짓고 있었다. 당신 말이 맞았소. 서연이는 돌아올 거라고 했지. 당신이 옳았소. 철사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미안하오. 당신이 살아있을 때 찾아주지 못해서, 당신에게 서연을 안겨주지 못해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약속하겠소. 당신 목까지 사랑하겠소.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고마웠소, 여보. 포기하지 말라고 했을 때, 서연이 돌아올 거라고 믿으라고 했을 때, 당신의 믿음이 나를 살렸소. 철사는 사진을 제자리에 놓았다. 그리고 서연의 방으로 갔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서연이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는 얼굴. 철사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었다. 잘 자거라, 내 딸. 서연이 잠결에 중얼거렸다. 사랑해요. 아빠. 철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나도 사랑한다, 서연아. 방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20년 동안 비어있던 이 집. 이제 다시 채워졌다. 웃음으로 사랑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밀려오는 순간.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는 순간. 철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시작이다. 20년 동안의 어둠. 이제 끝났다. 새로운 빛이 시작되었다. 그날 강철산 회장이 정리해고
명단에서 발견한 이름.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운명이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분이여.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포기하지 말라고. 기적은 일어난다고.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는다고. 강서연 재단은 지금도 실종 아동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도 어딘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